자, 두산 퓨얼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퓨얼셀. 저희 최근에 살펴본 바 있었던 종목이고, 특히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또 사우디 왕세자인 빈살만이 방한을 어제 했죠. 그러면서 수소와 관련된 산업에 굉장히 관심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 대장주로서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종목인데, 관련 이슈 체크를 좀 해보고 대응도 지금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서론을 조금 더 덧붙이자면 빈살만 왕세자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진짜 왕족은 왕족인가봐요. 삼성, 뭐 현대, SK 이렇게 회장들을 8명인가를 이렇게 쭉 세워놨죠. 세워놓고 얘기를 듣더라고요. 와, 진짜 이걸 보면서 왕족은 왕족인가 보다. 신하들이 뭐라고 말하는 그런 구도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은 좋게 말은 안 될 것 같네요, 그죠? 나쁘게 봤을 때는 어쨌든 싸가지가 좀 없어 보였습니다. 근데 큰 손인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중동 부호는 큰 손이니까 기대를 해야 되는 거고, 다만 또 한 가지 체크를 또 해보자면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는 관련 이슈를 받음으로 인해서 어제 같은 경우 주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유는 결국 이 수소 관련된 네옴시티 관련 이슈 등으로 인했을 때 가장 큰 호재는 사우디 왕세자의 방한이었고, 방한이 끝났으니까 호재가 소멸되는 단계였죠. 주가는 하락하는 게 맞았지만 그렇게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도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슈 보고 대응법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명 두산퓨얼셀입니다. 시가총액 2조 4천억대를 기록 중인 기업입니다.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 이제 수소를 이용해가지고 친환경 고효율을 기반으로 한 발전용 연료 전지 개발 기업으로 현재 사업을 영위 중이고, 미래 수소 사회에 발자취를 남기기를 기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두산하면 저희가 떠오르는 미래 산업이 없잖아요. 두산하면 떠오르는 사업이 뭐가 있나요? 당장 봐도 사실 크진 않아요. 하지만 두산 같은 경우는 안 알려져 있지만 중장비 이런 부분으로 굉장히 또 유명하고, 또 해수 담수화 이런 걸로 유명한데 중동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그만큼의 인지도가 있나? 옛날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산하면은 지금은 10대 재벌 안에도 이제 들어갈까 말까 하는 그런 느낌이기는 합니다. 왜냐면 카카오, 네이버 이런 데가 워낙 많이 또 올라왔으니까요. 근데 두산은 조금 더 긴 미래를 숨을 쉬면서 준비하고 있고요. 한화 같은 경우는 태양광이나 이제 우주 산업 쪽으로 좀 보고 있다면, 두산 같은 경우는 친환경 관련해가지고 해수 담수화나 수소, 특히 수소에 좀 집중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고, 원전 같은 경우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원전에서 전 세계 탑급이죠. 전 세계에서 납품 기한을 가장 잘 맞추면서도 가격이 가장 저렴한, 이게 한국 같은 경우는 노련미가 있기 때문에 척척척 그냥 쌓아 올리는데 외국에서는 그걸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납품 기한도 한국만큼 맞추는 데가 없죠. 그래서 좀 원전, 수소 등 미래 친환경 에너지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 한화 같은 경우는 비슷한 듯 하지만 한화 큐셀을 인수하게 되면서 큐셀을 데려오게 되면서, 이 내용이 좀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은데 하여간 친환경 태양광 에너지라든지 한화 같은 경우는 우주산업, 또 두산은 수소, 원전 등의 사업을 영위 중인 기업이다 라는 거를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거는 추후 대응 방법인데, 일단 재무도 좀 간단히 보고 가시죠. 지금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미래 기대 영업이익이 1,000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대 영업이익이 1,000억 정도라고 가정했을 때 미래 멀티플의 10배 정도 반영을 해주면 7,000억 정도의 시가총액을 기록하는 게 맞고요. 20배를 반영을 했을 때도 1조 4천억 정도를 기록해 주는 게 맞죠. 20배니까. 근데 지금 두산퓨얼셀의 시가총액은 2조 4천억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미래의 가치를 어마무시하게 땡겨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싼 거는 아닙니다. 두산퓨얼셀이 싼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저렴한 건 아니에요. 특히 지금 1조, 2조 4천억 정도의 시가총액인데 당장의 실적만 놓고 보잖아요.
22년도 같은 경우는 적자도 한번 기록을 한 바가 있었고, 이대로 이어간다면은 뭐 10억? 작년으로 봐도 뭐 100억. 그럼 여기에다가 멀티플을 얼마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PER이 400배씩 나오고 있죠. 비싼 거예요. 굉장히 비싼 겁니다. 10배에서 20배 정도의 PER을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비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가치가 굉장히 밝으니까 기업 가치가 잘 반영이 되고 있는 건데 조심은 하셔야 된다. 조심을 하셔야 되고 만에 하나 이 미래의 동력이 깨지기 시작하면 주가가 어떻게 무너질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무조건 겁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 아니죠. 아닙니다. 중요한 건 대응입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 기업의 주가는 이렇게만 살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되면 이렇게 올라가고요. 어느 순간 이렇게 또 내려옵니다. 뭐냐면 주식이라는 거는 산책하는 강아지와 같아요. 그래서 하락할 때는 과잉 하락을 하는 경향이 있고요. 올라갈 때는 과잉 상승하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또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추세에 맞춰서 대응을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 추세라는 건 현재 일본 기준 11선의 지지를 잘 받고 있는 모습인데 이거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커버 들어가면 69분 62평 초록색 라인이고요. 이거 이탈 마감시 매도, 그러지 않으면 부근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 가능하고요. 이탈 마감하더라도 재돌파 마감이 나오면 재매수 가능합니다. 이런 거죠.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62평 라인 이탈 마감이 제대로 나올 때가 언젠가? 이때죠. 이탈 마감 나오니까 매도 하락하죠. 더 낮은 구간에 매수할 수도 있지만 안정적으로 62평 돌파 마감 시 재매수, 이탈 마감 후 매도, 제대로 돌파 마감 나오지 않았으니까 지켜보면 쭉 밀린단 말이에요. 지금 이 가격대가 얼마였습니까? 38,000원이었는데 62평 대응을 하게 되면은 재돌파 마감 나오는 게 이제 29,000대였다가 다시 이탈 마감이 나오죠. 그러면 다시 매수를 들어가는 구간은 결국 27,000대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한 구간에 매수할 수 있도록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성을 높여갈 수 있는 보조 지표이기 때문에 60분봉 62평 대응을 추천드리고 이탈 마감 시에도 그러지 않으면 가져가시는 전략 취해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 다음에 뵙겠습니다.